마켓은 조금 복잡했죠. 어떻게 되냐면 아직 버전 4에서는 32대1 매핑이 되는데 32대1이 왜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32개의 그 주소 비트 중에 버전 4 비트 중에 맨 앞에 4비트는 이제 클래스 B 주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 2, 2, 0이 되는 건 다 알죠. 클래스 A는 앞에 비트가 0이고 그래서 밑에 반 중에 또 B 반이 클래스 B니까 1, 0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C가 밑에 또 남은 반 중에 반이니까 1, 1, 0이 되고요. 클래스 B는 밑에 남은 반이 마지막으로 또 반이니까 1, 2, 0, 1, 0 그 다음에 뒤에 5비트가 나오는 거는 4비트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4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이트에서 있는 4비트는 매핑이 안 쓰여요. 여기 좀 못 씁니다. 게다가 또 다음 바이트 와티드 데시멀 로테이션을 보면 두 번째 숫자의 첫 번째 비트가 또 안 쓰여요. 그래서 토탈 5비트가 완전히 무시되고 원래 RPG에 들어가 있던 5비트가 번역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안 쓰여요. 그러니까 그 5비트가 무시되는 바람에 32대1 매핑이 나와요. 2의 5승이라서 왜 이렇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멀티캐스트 주소가 그렇게 빡빡하게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32개를 하나로 묶어주고 그 32개 중에 몇 개나 쓰이면 아마 한 개 쓰이고 그런 거 안 쓰고 하니까 그 정도로 매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32대1 매핑이 되고 이럴 때 그 밑에 결국 그 매크서는 48비트인데 48비트 중에서 그 위쪽에 있는 25비트가 다시 말하면 3바이트 플러스 1비트가 원래 정해진 패턴으로 채워져요. 010052인데요. 010052인데 지금 이제 000052라고 시작 이렇게 나오는 주소가 이 맥주에서 여기서 우리가 오르거니제이션 유닉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했죠.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 거죠. 또 세 가지 이게 삼성에서 만든 장비에 무슨 소리인지 아니면 애플이 만든 장비에 무슨 소리인지 와이어샤프에서 그래서 맥주에서 볼 때 여기 애플이라고 썼거나 삼성이라고 썼거나 시스코라고 썼거나 모보가 한다. 앞에 세 가지 오르거니제이션을 보여주는 거죠. 오르거니제이션. 근데 이 000052라고 하는 건 어느 오르거니제이션이냐면 이건 아이아나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이아나가 인터넷 주소나 소스번호나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중앙에서 딱 등록해서 관리하는 곳인데 000052는 아이아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저렇게 그 맥주소 중에서 000052를 시작하는 2의 24승계의 맥주소를 저 구간에 딱 넘기고 나면 재미있게도 그것과 쌍둥이인 다른 2의 24승계의 주소도 또 한꺼번에 줘야 돼요. 왜?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바이트에 두 번째 리브레 그러니까 첫 번째 바이트 맨 마지막 바이트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가 뭘 의미하느냐면 저거는 실은 맥 주소가 아니라 뭘 뜻하는데요? 이 맥 주소가 유닛 테스트 주소냐 브로드 테스트 주소냐를 뜻하는데 쓰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멀티캐스트 주소로 쓰려면 멀티캐스트 주소가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지막 비트가 이겨야 돼요. LSB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멀티캐스트 주소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준 블락은 000052 블락이니까 멀티캐스트 주소 블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멀티캐스트 주소 블락도 함께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블락을 아이아나에게 줬는데 더불어 어떤 블락을 줘요? 이 010052 블락도 줘야 된다. 멀티캐스트 주소를 갖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010052는 000052라고 하는 아이아나 블락의 멀티캐스트 쌍둥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나서 23비트만 매핑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24 이게 24비트인데 24비트 더하기 24비트인데
우리가 IP 주소에서 23비트를 가져다가 여기에 끼워놨거든요. 근데 맨 앞에 있는 한 비트는 뭐를 써놨냐면 무조건 0을 써놨어요. 그림에 보면 거기 한 비트가 0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룹 주소가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룹 주소 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게 HK, IPTV만 할 수 있는 무슨 그룹 주소, SBS에 해당하는 그룹 주소일 수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실제로 어떤 링크에서 링크 주소를 전환해서 풀어나갈 때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면 010052 그다음에 0비트로 시작해가지고 그 그룹 주소의 마지막 23비트 띄워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띄워 넣게 되면 그 원래 그룹 주소에서 실제로 가변인 부분 5비트가 완전히 무시됩니다. 그래서 그 5비트가 서로 다른 애인데도 나머지 23비트, 오른쪽에 있는 23비트가 같아버리면 계속해도 하나의 주소가 넣습니다. 32일 매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일 매핑이 되기 때문에 맥 수준에서, 즉 링크 레이어에서는 구분을 못해요. 원래 IP 주소가 달랐는데 서로 같은 그 맥 주소로 재수 없게 매핑됐다는 사실을 맥 레이어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다 하고 받아줘서 위로 올린다. 그 위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맥 프레임의 실제 뭐가 있어요? 이 지금 010051 부서에 뭐 0100 52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 IP 데이터가 실제 습관이 뭘 시켜서 IP 데이터인데? 이건 이름이 맥 부분은 맥 헤더고. 요 앞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 IP 헤더가 있겠죠? 이 IP 헤더에 뭐가 들어있어요? 멀티캐 주소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24, 뭐 27.5. 멀티캐 주소가 들어있어요. 이 멀티캐스트를 보고 IP 레이어가 봐야 된다고요. 이거 진짜 내 건지. 32개 중에 재수없게 내가 그냥 말려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진짜 나한테 온 건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맥레이어에서는 그냥 올려줄 건데 나는 검사해야 된다 이거죠. 444페이지에 넘어가면 IP 버전 6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긴 더 심해요. 왜냐면 IP 버전 6의 경우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9-3 그림을 보면요. 여기는 몇 비트가 심지어 무시가 되느냐면 80비트가 무시가 돼요. 아까는 5비트가 무시가 되는데 여기는 80비트가 무시가 되고 2의 80승계의 IP 주소를 IP 버전 6 주소를 한 개의 맥 주소로 매핑시켜 버린다고. 엄청난 이 다대일 매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맥에서는 그냥 못 고르고 이렇게 내 거라고 착각하고 올렸어도 IP 버전 6에서 그걸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고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좀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IP 버전 4의 경우에는 010052로 시작했는데 똑같은 맥 주소 공간입니다만 IP 버전 6에 해당하는 것은 3333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 주소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큰데 여기 어딘가에 010052 블락이 있을 거고요. 이게 있을 거고 3333이 어딘가에 3333. 네? 그래서 IP 버전 4들은 멀티캐스트 주소들은 다 1로 매핑되고 IP 버전 6 멀티캐스트 주소들은 1로 매핑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같은 공간에서도 서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멀티캐스트 주소를 쓰는 것은 실상은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멀티캐스트의 유시지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IPTV에 있고요. 피부에 와닿진 않아도 항상 쓰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이제 망 구성할 때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라우터가 여러 대겠죠.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by definition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이웃 라우터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통신할 때 일일이 유니캐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멀티캐스트 해가지고 서로 교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멀티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써요. 라우팅 용도로. 그래서 그 한번 우리가 멀티캐스트를 우리도 한번 써보죠. 뭐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P 버전 4로만 해보겠습니다. ARP를 치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ARP-D를 하고
스타 쳐버리면 이 캐시에 엔트리를 다 지워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이게 163.152.161 기계니까 우리 같은 서브넷에 있는 애들을 놓고서 한번 해보죠. 163.152.161.255 이건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근데 멀티캐스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멀티캐스트를 해보려면 일단 멀티캐스트 주소가 여기 뭐가 있을까요? 핑 224.0.0. 뭐로 해야 되나요? 1. 그럼 모든 호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참 기다려 봅시다. 그러고 나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핑을 쳐가지고 멀티캐스트를 내가 24.0.0.1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앞에 버전 4에서 멀티캐스트를 할 수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들은 다 들어라 그런 말인데 거의 핑을 줬으니까 그 핑에 응답하겠죠. 걔네들이 패킷 하나 딱 내보냈지만 걔네들이 멀티캐스트가 딱 되면서 이제 응답을 해올 겁니다. 그래서 핑을 쳤을 때는 아무 출력이 없지만 실제로 뒤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패킷이 날아가야 되고 패킷이 날아갔고 패킷이 날아갔는데 얘들이 이제 핑에 대한 응답을 해주려고 보니까 내 주소가 없어가지고 ARP를 막 하고 이러는 와중에 나한테 뭐가 생겨요? ARP 엔트리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나를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질문 안에 걔네들의 매핑이 들어있죠. IP 주소 대 맥 주소 매핑. 그러니까 그걸 다 주워 담으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멀티캐스트가 실제로 우리 망에서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하기로 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 호스트가 이제 전에 IGMP를 통해 갖고 이제 우리의 가장 근처에 있는 멀티캐스트 라우터에게 내가 어떤 그룹에 조인을 한다, 어떤 그룹을 받아보고 싶다, 어떤 그룹의 멤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48페이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 호스트가 조인해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페이스 단위로 조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PC에 인터넷에 연결된 인터페이스, 이더넷 인터페이스입니다만은 걔가 어떤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명령이 그 넷쉘 인터페이스, 넷쉘 명령인데요. 넷쉘 인터페이스 IP 뭐 버전 6건 버전 4건 show join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넷쉘 인터페이스 IP 버전 4 show joins 하면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건 이제 룩백이에요. 룩백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게 슈더 인터페이스라고 가짜란 말이죠. 룩백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거 로컬 영역 연결은 이거 이더넷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어떤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됐나 봤더니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24.0.0.1 이제 모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고요. 24.0.0.252에 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39로 시작하면 어떤 종류의 멀티캐스트라고 했어요? 239라고 시작하면 이거는 IP 유니캐스트 주소로 치자면 어떤 종류의 주소라고 했습니까? 프라이빗 주소에 해당한다고 했죠. 이게 스코프트 주소죠. 그래서 239.25.25.250라고 하는 이 세 개 그룹에 조인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별로 이제 조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인터페이스가 어느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했는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 보면은 호스트 어드레스 필터링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필터링 얘기는 딴 거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맥 레이어 혹은 링크 레이어에서 멀티캐스트 패킷이 왔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링크 레이어의 멀티캐스트 주소를 씀으로써 알 수가 있겠는데 이때 그걸 받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이제 인터페이스가 결정을 해요. 거기서 일단.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일단 안 받는데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자기 거냐 라고 하는 거는 IP 레이어에 올라가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32대 1 매핑, IP 버전 6의 경우는 더 심해서 2의 80승 대 1 매핑이기 때문에 IP가 실제로 이걸 까서 실제로 IP 데이터를 꺼내서 헤더에서 목적 주소를 봐야지 자기가 실제로 거기에 조인을 한 그룹인지 아닌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받을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오늘은 멀티캐스트 쪽 얘기는 지난번 시간에 거의 다 개념을 소개했기 때문에 책에 나온 걸 리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질문 있으면 바로 손을 들고 질문을 하세요. 452페이지로 가죠. 452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그 세 번째 줄에 우리가 봤던 Reverse Path Forwarding Check, RPF 체크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있죠. 이게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별로 안 좋은 것은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얘기는 전혀 없고요. IGMP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중간중간 그 멀티캐스트 라우팅에서 일어난 일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IGMP랑 관련이 있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RPF의 경우에는 뭐죠? 이거는 중간에 있는 멀티캐스트 라우터에서 패킷이 어떤 인터페이스로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받을 거냐 무시할 거냐를 결정을 할 때 이 패킷이 온 소스를 향해서 내가 패킷을 내보낸다면 지금 이 인터페이스로 내보낼 거냐를 체크하죠. 그죠? 거꾸로. 그래서 그것이 리버스의 의미라고 했고요. 그래서 멀티캐스트 포워드, RPF 체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멀티캐스트 패킷이 막 그 중간에 라우터들이 복사 역할을 하면서 다 복사해 가지고 왔을 때 내 인터페이스 여러 군데로 같은 패킷이 복사된 것이 몰려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중 내가 받아서 릴레이를 해줘야 될 패킷이 있고 아니고 그냥 무시를 해야 될 그런 패킷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체크하는 것이 RPF 체크인데 그중 유일하게 하나만 실제로 내가 받아야 할 패킷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내가 받아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체크한다고 그랬어요? 그 패킷에 써 있는 소스 주소 어디서 왔다. 그 소스 주소를 가지고서 이거를 목적지로 한다면 지금 요 패킷이 들어온 저기 라우터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이 소스 주소를 가려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 인터페이스로 나가는 거냐를 체크하는 거죠. 만약 아니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일로 패킷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실은 얘는 뭐예요? 여러 가지 복사한 애들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돌아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런 애는 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길로 올 것이 그게 내가 받아서 실제로 복사해 줄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 IGMP랑 상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중간에 멀티캐스트 라우터가 수행하는 동작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5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가면 이제 IGMP하고 MLD 얘기가 나오는데 IGMP는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과 같고 MLD는 그 IGMP에 해당하는 IP 버전 6에서의 기능인데 실제로 프로토콜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MLD는 우리가 ICMP 버전 6라는 프로토콜이 세 개 실제 우리가 IP 버전 4에서 쓰던 프로토콜을 뭉뚱그려 놓은 거라고 했죠. ICMP와 ARP와 IGMP 이 세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묶어 놓은 거 중에서 IGMP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떼 갖고 얘기할 때 우리가 MLD라고 합니다. Multicast Listener Discovery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ICMP 버전 6 얘기 나왔다가 MLD 얘기 나왔다 하면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뭐예요? 쓰는 메커니즘, 즉 프로토콜은 ICMP 버전 6지만은 기능적으로는 IGMP에 해당하는 그 기능이고 이름은 MLD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뭐 어디가 뭐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실은 하나는 기능이고 하나는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SM 얘기가 조금 또 나오죠.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이 책만 가지고 이야기 되게 힘들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당연히 백그라운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IGMP 버전 3하고 MLD 버전 2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 줄에 보면 IGMP 버전 3 and or MLD 버전 2 are required for supporting SSM 이렇게 됐죠. SSM이 뭔지 알 거예요. 이 서비스 모델입니다. ASM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뭐죠? 전에는 내가 관심 있는 그룹 주소를 가진 목적지로 가진 패킷은 내가 무조건 받는다. 누가 보냈든 상관없다라고 한 것이 ASM이었는데 그것이 IPTV에 넘어오면서는 뭐 개나 소나 그 그룹으로 보내면 그럼 내가 다 받아줘야 된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그럼 소스까지도 체크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Source Specific Multicast SSM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그 SSM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IGMP에서부터 나는 이 그룹으로 오는 패킷들을 받기 원하는데 단 이 소스에서 오는 것을 받겠다 혹은 이 소스에서 오는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IGMP라는 언어가 더 풍부해져서 그 소스까지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SSM이고요. MLD 버전 2는 이제 ICMP 버전 6를 썼을 때 이 IGMP 버전 3가 가지는 모델인 SSM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서 IGMP 버전 1과 2의 차이가 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과 2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leave 메시지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vocabulary에 실제로 그 IGMP 버전 1이라는 언어가 있고 버전 2라는 언어가 있으면 차이가 뭐냐? 버전 2라는 언어에는 leave라는 vocabulary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그룹에 더 이상 관심이 없으니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버전 1에서는 그 얘기를 못 했어요. 어떻게 결국 했죠? 라우터가 제너럴 콜이라고 해서 125초마다 정기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죠. 서베이 뭐라고 그러게 센서스 같은 게 센서스. 서베이나 센서스. 오케이? 뭐 어떤 그룹에 관심 있으면 지금 신고하시오라고 하는 걸 갖다 주기적으로 수행할 때 그때 손을 들면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손을 안 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라우터에서 그 기억이 사라지면서 라우터가 더 이상 그걸 받아오거나 아니면 받아오더라도 넘겨주거나 하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TTL of 1 얘기가 나옵니다. TTL of 1 이게 뭐냐면 IGMP 메시지는 오직 어디서만 일어나요? 오직 일어나는 구간이 호스트들과 첫 번째 라우터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호스트들이 이렇게 쫙 있다면 이게 PC가 될 수도 있고 셋탑박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들이 묶여 있는 서브넷에서 첫 번째 매달려 있는 라우터 요 구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IGMP란 말이죠. 이 안쪽으로는 또 다른 매직이 작동하는 게 뭐예요?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PIM, 디팩토 스탠다드, 사실상의 표준이고 특히 그 중에서 PIM-SIM을 우리가 쓰게 된다고 했죠. 이것이 IPTV망에서 쓰고 있는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그러니까 라우터들끼리는 지들 리그에서는 뭘 쓴다? PIM-SIM이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는 것이고요. 호스트와 호스트를 도와주는 라우터 사이에서만 요 한 홉에서만 IGMP가 일어나요. IGMP 절대로 한 홉 이상 가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껍데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IGMP는. 그러니까 나는 이 그룹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이게 등록해주고 이 정도예요. 제가 인터 라이브러리 론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도서관 가서 책이 필요해요. 거기까지예요. 도서관사에서 책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건 또 도서관들 나름대로 프로토콜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과 똑같이 라우터들 사이에서 돌리는 프로토콜이 있고 라우터 호스트 전면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IGMP라고 하는 겁니다. TTL로 많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한 홉 이상 갈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라우터한테 얘기하는데 TTL이 더 클 필요가 전혀 없죠. 또한 TTL 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45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라우터 얼러트 옵션 얘기가 나옵니다. 라우터 얼러트 옵션이 뭐냐면 보통 라우터들은 IP 패킷 지나갈 때 그냥 목적지 IP 주소만 보고서 라우팅 탭을 딱 뒤져갖고 매칭되는 엔트리 찾아서 거기 아웃풋 인터페이스를 내보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IGMP 메시지는 좀 특별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메시지예요? 엔드 투 엔드로 네트워크를 쫙 라우터들을 가로질러서 저 끝에 가는 메시지가 아니고 뭐죠? 라우터들에게 쏘는 메시지, 라우터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라우터가 목적지는 자기로 안 돼 있어요. 목적지는 어떻게 돼 있어? 뭐 기껏해 224.0.0.2 해서 모든 라우터는 들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직접 자기를 지목하진 않아요. 물론 224.0.0.2가 자기 라우터들을 지목하긴 하지만 뭐 유니캐스트처럼 딱 혼자를 지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가 가는데 그래서 왜 어떤 옵션이 필요하냐면 라우터 얼러트 옵션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보냐면 페이지 193으로 가겠습니다. 193페이지에 가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IP 공부를 시작할 때 IP 옵션 얘기를 IP 헤더를 공부하다가 IP 옵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은 테이블 5-4가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엔트리를 한번 보세요. IP 옵션이 지금 와서는 전부가 다 쓸모없는 것들로 변했다고 했죠. 그래서 다 오른쪽을 보면 deprecated, rare, historic 이런 말로 장식되고 있는데 오직 그나마 좀 쓸만한 놈이 occasional인데 이 라우터 얼러트가 occasional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도 가끔 쓴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IGMP 메시지를 실어 나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 얼러트 옵션의 이 내용은 뭐냐면 라우터여 까서 봐라 이거예요. 오케이? 열어서 봐라. 이 메시지는 너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너가 릴레이하고 끝날 그 패킷이 아니고 네가 봐야 할 패킷이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 얼러트 옵션입니다. 454페이지 올라가게 되면은 454페이지 그림 9-7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라우터 얼러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 IP 헤더를 단 IGMP 메시지가 포맷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IP 헤더에 보면 TTR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1로 돼 있고
프로토콜 번호가 2번으로 돼 있죠. IP 프로토콜 넘버 1이 뭐죠? ICMP죠. 가장 측근이에요. ICMP가 IP에. 그 다음이 IGMP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MLD에서 사용하는 포맷인데 IPv6 헤더가 나오고요. 여기도 역시 TTL에 해당하는가 POP 리미트가 1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Pv6 헤더는 고정 길이를 가지고 만약에 옵션 등이 달려야 하면은 홉 바이 홉 옵션 헤더나 익스텐션 헤더나 아니면 데스티네이션 익스텐션 헤더가 붙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라우터 얼러트 옵션이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IP 버전 4에서는 바로 라우터들이 까봐야 되니까 홉마다 까봐야 되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홉 바이 홉 익스텐션 헤더가 바로 뒤에 붙게 되겠죠. 그죠? 네. 홉 바이 홉 익스텐션 헤더가 바로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CMP 버전 6라는 프로토콜로 구현된 이른바 MLD라는 기능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실린 그런 메시지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 가게 되면은 이제 IGMP 버전 3 멤버십 리포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시 이게 IP 버전 4 갔다가 6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데 잘 구분하세요. 이게 다시 4로 왔어요. 그래서 IGMP 버전 3라고 하는 건 IP 버전 4에서 일어난 일인데 무슨 버전이 이렇게 많죠? 버전 4, 버전 3 헷갈리죠? 여튼 현재의 IP망에서 사용하는 IGMP 메시지 중에 가장 첨단 메시지 IGMP 버전 3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 뭐 딴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 그룹 레코드라는 게 밑에 잔뜩 들어가 있죠. 이것이 이제 내가 join하거나 뭐 leave하거나 할 때 쓰는 나는 이 그룹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그룹만 내가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그룹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내가 exclude 할 거냐, include 할 거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소스로부터 오는 건 나는 그러니까 이 그룹 레코드가 뒤에 가면 그림에 가면 자세히 또 펼쳐져 있거든요. 456페이지에 가면 그 얘기는 그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 개의 그룹에 대한 관심을 IGMP 라우터에게 내가 표명할 수 있는데 각 그룹에 대해서는 456페이지에 나온 또 포맷을 쓰게 됩니다. 그 포맷에 보면 source 어드레스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이 그룹에 요 소스로부터 오는 건 받아들이고 싶다. 혹은 이 그룹에 오는 패킷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스로부터 오는 거라면 나는 받기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56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소스 얘기할 때도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 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죠. 이 그룹 하나 얘기할 때도 나는 이 소스 저 소스로부터 오는 건 다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소스로부터 오는 것은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학부 수준을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텐데 456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 테이블이 하나 나옵니다. 그 테이블에 보면 exclude, include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소스들을 내가 배제하겠다 아니면 그 소스들로부터 오는 것만 받겠다라고 하는 걸 지정할 때 쓰는 그런 그 값들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그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오는 소스를 우리가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IGMP 버전 3 혹은 MLD 버전 2에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뒤는요, 좀 그냥 넘어갈게요. 장황하고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시고요. 실제로 제가 멀티캐스트 트래픽 트레이스를 조금 가능하면 올려놨나요 이미? 우리 코र्스 홈페이지에 아마 올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없다면 내가 올릴게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멀티캐스트에 대한. 여기 멀티캐스트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아무런 어떠한 여하한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지금 한 10분 정도 질문 Q&A를 하고 좀 넘어가죠. 다음 장으로. 예, 1, 2, 3요. 네? 오토노머스 시스템. 쉬우게. 네. 오토노머스 시스템은 사실은 멀티캐스트랑 관련 이 아주
많은 건 아니죠. 우리가 글롭이라고 하는 GLOP, 글로벌 프라이빗 주소, 멀티캐스트 주소 얘기할 때 잠깐 등장했었는데, 실은 우리가 그 라우팅, 유니캐스트 라우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대로 패킷이 어떻게 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고대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찾아왔을까, 패킷이 163.152. 어쩌고 저쩌고 주소만 들고서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올 수 있나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거기에 마술은 없어요. 우리가 그 라우터들에게 정보를 심어준 거예요. 163.152. 어쩌고 저쩌고는 고대니까 일로 오세요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라우터들마다 심어야 돼요. 라우터들마다 심어야 돼요. 특히 중간에 있는 코어 라우터에다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느냐 하면 이 책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해서 해줘요. 그걸 해주는 게 BGP, Border Gateway Protocol이라고 하는 그 BG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해줍니다. 이 BGP라는 프로토콜이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 같은 고대와 같은 그 인터넷 내에서 독립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진 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질문 나온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치 시스템. 우리가 스스로 자치하는 거예요. 우리 망은 우리가 관리한다 이거예요. 자치가 아니라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 되죠? 무슨 ISP, 뭐 KT나 뭐 SK 브로드밴드나 LG U+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망 운영을. 그 무슨 말이 되냐면 주소도 우리 게 없어. IP 주소도 뭐 늦게 인터넷에 뛰어드는 바람에 주소도 못 받아오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LG U+의 망의 일부로서 그냥 편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도 예를 들어 그 대학을 예를 들어 가나 대학이라고 합시다. 그럼 가나 대학은 이제 그 IP 주소도 없고 원래 자기 블락도 할당받은 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 LG U+에 이제 편입돼 있는 거예요. 망은 연결돼 있고 독립된 망이긴 한데 AS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바깥에서는 가나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오직 LG U+가 가진 주소 공간에서 LG U+ 이쪽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쫙 선전을 해놓으면 라우터들이 그 정보들이 심기게 되고 LG U+ 쪽으로 트래픽이 이렇게 오는 방향이 설정이 되고요. 오고 나면 LG U+가 알아서 가나 대학권 가나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는 일찍이 인터넷에 조인은 했기 때문에 주소 블락도 꽤 큰 걸 가지고 있죠. 클래스 B 블락 하나를 가지고 있고 우리 또 AS 번호도 있어요. 우리께 숙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 망에서 찾아보세요. AS 넘버, 오토노머스 시스템 넘버가 뭔지 우리의. 그래서 AS 번호가 있어요. 우리의 독자적인 AS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자, AS 번호를 갖고 있는 독자적인 망으로서 우리의 정체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고대가 이쪽 인터넷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BGP 프로토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가 어디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AS 번호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 BGP 프로토콜을 통해서 고대가 여기 있다는 걸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AS 번호하고 우리의 프레픽스예요. 우리의 프레픽스는 163.152입니다. 그래서 AS 번호가 뭐뭐뭐뭐가 있는데 이 16비트 값이 있잖아요. 뭐뭐뭐가 있는데 이 BGP가 라우팅 될 때는 이 AS 번호를 가지고 라우팅을 해요. 그러니까 BGP 메시지 자체는. 그래서 뭐 선전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멀티캐스트 얘기하면서 이렇게 패킷이 복사돼 갖고 막 퍼져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고대 여기 있어요라고 예를 들어 여기 KT망에 우리가 연결됐다면 KT망 쪽으로 먼저 그 메시지가 가요. 그러면 KT망이 또 연결되는 몇 개의 망이 있어요. 몇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이쪽으로 그 정보가 쫙 흘러가요. 즉 AS 번호 예를 들어 X라고 하면 AS 번호 X는 이쪽 인터페이스로 나가야 하고 그 X라는 놈은 프레픽스가 163.152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이게 막 퍼져나가고요. 다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63.152는 이쪽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라우팅 테이블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BGP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 이건 데이터에 불과하고요. 이것이 이렇게 막 흘러다닐 때 보면은 이 망 단위로 얘기하기 때문에 왜 망 단위로 얘기되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망 하나에 이 프레픽스 블락 하나지만은 망 하나인데 프레픽스 블락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프레픽스 단위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 하나면 AS 번호 하나면 되는데 그래서 BGP 얘기할 때는 AS 번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AS 번호 얼마고 얘네가 가진 프레픽스는 얼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레픽스 단위로 일일이 BGP가 이렇게 애드버타이즈 안 한다.
얘기라도 못 알아들 거예요, 그죠? 지금 할 수 없죠, 뭐. 예, 그래서 이런 라우터들의 결국은 이런 프레픽스는 어느 방향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룩업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 정보를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와 같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야 고대 이쪽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얘까지 알겠으면 야 고대 이쪽이다. 그럼 이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쪽으로 가면 고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얘가 그걸 배웠으면 야 고대 저쪽에 있단다. 그럼 또 여기 연결된다. 그래 이쪽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다 화살표가 하나씩 꽂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도 생겼어요. 이렇게 또 오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도 듣고 그 정보를 또 이렇게도 듣고, 그죠? 우리가 RPF 체크에서 얘기 나왔을 때처럼 카피가 여러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그럼 일로 내보내야 되냐, 절로 내보내야 되냐. 이것이 바로 BGP에서 얘기하는 팔러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내보내야 되냐. 이게. 근데 이 팔러시에서 결정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를 가고 싶어요. 저기 백두산 그 중국 측을 가고 싶어. 그럼 제일 가까운 길은 개성 거쳐, 뭐 평양 거쳐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가깝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 가요. 그렇죠? 왜 못 가죠? 거리가 가까워, 그리고 가는 게 제일 가까운데 그건 정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국 거쳐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가까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오는 게. 그래서 여기로 나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현실상에서 이렇게 못 가는 길이 비일비재해요. 일로 돌아가야 해요. 얘네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인터넷 연결 초기에 KT랑 데이콤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한 사람은 KT 가입자, 이 사람 데이콤 가입자고 아파트 같은 동 옆집에 사는데 이메일 보내놨더니 미국까지 갔다 와야 되나.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거죠. 우리가 북한 못 건너가잖아요. 바로 코앞이라도 개성 개성 출근한 사람 빼고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중국 거쳐가지고 말이 돼요? 차로 뭐 1시간이면 되는. 그게 팔러시 얘기예요. 근데 BGP는 그렇게 철저하게 팔러시. 그래서 고대 정보는 이렇게 AS 번호를 가지고 BGP가 AS 번호를 사용해서 이거 같이 화살표를 꽂아요. 이렇게 망마다. 그래서 우리 패킷이 우리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고대망 앞까지. 그래서 AS 번호를 쓰는데 우리가 그 AS 번호를 왜 얘기했었냐면 멀티캐스트 얘기를 하다 갑자기 AS 번호 얘기 나온 건 글롭 얘기했었죠. 그래서 AS 번호가 이게 2바이트란 말이에요. 다티 데시말로 하면 뭐 점 뭔데? 뭐였어요 이게? 233이었나요? 233? 233으로 시작되는 멀티캐스트 주소는 이 2바이트가 AS 번호고, 그러니까 AS 번호 없는 애는 글롭 주소도 없어. 뭐 KT도 AS 번호가 있기 때문에 글롭 주소가 있고 고대도 글롭 주소가 있지만은 자기가 AS가 아닌 애들은 이것도 없어요. 이 권리도 없어. 그리고 여기 256개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채널은 256개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두 번째가 저 뒤였던 것 같아요. 누구였죠? 예. 이제 공유기 임플리멘테이션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스위치가 껴있어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겨요. 스위치가. 그러니까 IGMP는 기본적으로 모델이 호스트들이 이더넷 같은 브로드캐스트 미디엄, 쉐어드 미디엄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한 홉에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게 전제거든요. 가정이거든요. IGMP가 생각하는 시스템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중간에 스위치 같은 걸로 돼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요즘에 다 스위치예요, 사실은. 예전처럼 이렇게 더미 허브처럼 그냥 정기적으로 정말 다 연결되어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스위치죠. 근데 스위치는 그렇기 때문에 지가 그 일에 방해를 안 주려고 이 더미 허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요. 중간에서 사실은 그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흉내 내줘야 돼요. 자기가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인 척 해줘야 된다. 근데 흉내 내는 게 어쩔 때는 또 그게 방해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흉내 내는 게 정상인데, 다시 말하면 실제로 브로드캐스트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받은 걸 저쪽으로 복사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면 내가 스위치면 이쪽에 호스트 하나 붙어 있고 저쪽에 호스트 하나 붙어 있잖아요. 이거 이더넷 그 가져오면 호스트에 끼잖아요. 구멍이 있죠. 그게 하나씩 꽂혀 들어가잖아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모르는 분위기네.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 뒷면에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막 꽂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다 우리가 꽂게 되는데 얘네들이 중간에서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스위치 매트릭스로 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그 가능성만 만들어 놨어.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옛날처럼. 그런데 그걸 흉내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 그 다 연결되어 있을 때처럼 흉내를 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때 발생하냐면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데도 복사를 해줘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스위치에서는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기능을 넣기 시작해, 스위치에다가. 아, 그러면 여기는 복사 안 해줘도 되고, 해줘도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짧은 답으로 요약하자면 implementation detail이에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하나 있었죠. 사이에 잊어버렸구나. 응. 아니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S 번호의 용도인 셈이에요, 두 개가. 원래 이제 BGP를 가지고 우리 망 정보를 딴 데한테 주면 이게 퍼뜨리면서 우리 그 망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삽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숫자인데 우리 망을 부르는 숫자예요. 163.15 이렇게 안 부르고 몇 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 번이란 번호가 고유 번호잖아요. 그죠? 그 번호를 남이 쓰지 않잖아요. 이제 그걸 이용해 먹는 개념이죠. 그 번호는 누구 안 쓴다. 그래서 그 번호를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으면 이거 고유 번호가 되는 게 아니냐. 233. 그 번호 점 뭐가 그 원칙을 모두가 다 준수만 해준다 그러면 이게 고유 번호니까 멀티캐스트 주소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주인이 없으니까 이놈도 쓰고 저놈도 써버리면 문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각자 자기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번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로벌 프라이빗이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건 나의 프라이빗이라고 선언하는 주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AS 번호를 내가 여기다 써버리면 남은 못 쓰죠. 이 두 숫자가 같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AS 번호가 같은 망 아니라 그러면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용도를 이용해 먹는 거지. 그것이 BGP랑 연결된 개념은 아니에요. 글로비. 그러니까 AS 번호 숫자예요. 그냥 내 학번을 갖다가 내가 도서관 들어갈 때 쓸 수도 있고 그 학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또 딴 데 쓸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번호 그냥 어디다 써도 상관없는 번호예요. 나만을 뜻하는 번호죠. 예. 또 다른 질문이요. 예. 아니요. 패킷에는 AS 번호라는 개념 없어요. AS 번호는 오직 BGP에서 사용하는 망의 고유 식별 번호예요. 네, 네. 그거는 메시지 안에요. 실제로 BGP 메시지 안에 어떻게 메시지가 들어있냐면 그 163.15인가 뭐 데이터에 뭐 꾸러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163.15 이런 애들은 이 데이터 실제로 이렇게 낑낑 메고 가는 그 거기에 들어있는 자세한 정보고 실제로 BGP가 얘기할 때 야, 쟤 고대망이다 그러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AS 번호를 가지고 부른단 말이에요.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가진 정보를 나눌 때는 고대망을 지칭할 때 163.15 뭐 이런 얘기 프레픽스 얘기 안 한다고. 안 하고 뭐 32번 망, 뭐 2344번 망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 뭐 이렇게 군번 훈련병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번호 뭐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번호. 예. 그런 걸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는 서로 하는데 결국 쓰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 자기가 싣고 가던 프레픽스들. 그걸 결국 라우팅 테이블에 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지들 얘기할 때는 이제 망 부를 때 AS 번호 가지고. 예, 이렇게 가죠. 예. 없어요. IP 멀티캐스트는 그 모델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소스가 관리해야 되면 소스가 엄청나게 골이 아파요. 예를 들어 그게 10,000명, 10만 명 되는데 소스가 그 리스트를 다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울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그 리다이렉션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 by design, 디자인 필로소피 중에 하나고요. 그건 셋탑박스가 알아서 하죠. 다른 프로토콜 가지고 멀티캐스트 디스트리뷰션과는 전혀 상관없이 과금이라는 건 셋탑박스가 알아서 보고 하죠. 그 다 알아요. 여러분 채널 뭐 보는지, 뭐 보고 어디까지 여러분이 누르다가 멈췄는지. 지난번에 뭘 잘못 눌러가지고 세팅이 잘 안 됐는데 전화 딱 했더니 어디까지 누르셨죠? 이게 딱 나오더라고. 다 감시돼요, 그거. 예, 그건 뭐. 그건 또 다른 프로토콜 하는 겁니다. 자, 또, 예. 네. 원래 NAT는요 라우터로 작동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투명 디바이스로 작동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거기 있는지 딴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돼요. 까면 안 되죠. 그거는 그 물건은 팔리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렇게 디자인했다 장사할 생각 말아야죠. 됐어요? 이렇게. MRP? DVMRP. 그러니까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얘기하는 거죠. PIMSIM이나 뭐 PIMDIM이나 DVMRP나 다 어느 계층 라우팅, 어느 계층 프로토콜이냐는 건데 멀티캐스트 라우팅뿐만 아니라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도 어느 계층일 것 같아요. 기능상으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기능, 그것이 그게 여파를 미치는 계층으로 보자면 네트워크 레이어죠. 라우팅에 관련했으니까. 하지만 걔네는 separate process로 돌아갑니다. 프로그램 돌아가요. 그러면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무슨 계층이에요? 커널과 분리돼서 따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뭐죠? 응용 계층이죠. 응용 계층에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쓸까요? 응용 계층이기 때문에 뭘 쓸까요? 뭐 TCP도 쓰고 UDP도 쓰고 그래요. 어떤 건 또 그냥 IP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TCP나 UDP를 안 쓰고. 근데 예를 들어 BGP 저런 애들 TCP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 메시지 실어 나올 때 TCP 연결을 만든 다음에 실어 나르고 그래요. 근데 OSPF 같은 또 우리 내부에서 쓰는 프로토콜인 경우는 IP에서 바로 돌아가니까 또 계층으로 굳이 따지자면 인캡슐레이션으로 따지자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지만 돌기는 따로 돌기 때문에 응용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근데 어쨌든 응용 계층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용 계층 정도에 있다. IGMP는 그거는 커널 안에 있어요. ICMP도 IGMP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캡슐레이션으로 따지자면 틀림없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죠. 왜냐면 IP 위에 실려가니까. 근데 기능상으로 말하자면 역시 네트워크 레이어 기능이겠죠. 라우팅에 관련될 거니까. 됐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473페이지의 10장 UDP.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쨌든 점점 올라와서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UDP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토콜이에요. 여러분들 그 UDP가 있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 인터넷을 이렇게 둥그런 사과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먼지처럼 사과 표면에 여러분의 호스트나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붙어 있는 모듈이라고 했죠. 중간에 라우터들이 박혀 있고. 근데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인터페이스까지 오는 요 인터페이스까지 배달 구간이 잡혀 있는 게 IP예요. 요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까지. 그럼 여기 돌아가는 프로세스까지는 누가 올려주느냐? 이 프로세스까지 올려주는 것. 요것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계층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을 때 태평양을 건너오는 것은 뭐 칼이나 뭐 하여튼 그 아시아나라 비행기 회사가 태평양 건네줍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부터 비행기가 도로를 운전해서 여러분 집 앞까지 안 오죠. 누가 와요 그때부터는? 딴 사람이 오죠. 딴 뭐 우체국이 오거나 아니면 뭐 페덱스가 오거나 이렇게 하지 비행기가 막 불러오지 않잖아요. 그죠? 비행기는 인천공항에서 끝이에요. 똑같이 IP도 인터페이스에서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딱 배달 구간, 자기 책임 맡은 배달 구간이야. 거기서부터 프로그램까지는 누가 옮겨줘야 되느냐?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옮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트랜스포트 레이어 옮겨주는 것이 그 구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따라서는 또 복잡한 다른 기능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UDP의 경우에는 그런 복잡한 다른 기능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배달이
인터페이스까지 왔는데 요 프로세스까지 딱 연결해 주는 거 그거까지 정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 간단합니다. 그래서 UDP를 쓰는 케이스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UDP를 사용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가 뭐냐면 non-unicast인 경우. non-unicast라고 하면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패킷을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로 딴 데 이렇게 쏴주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많지 않습니다. UDP가 거의 유일해요. 그걸 지원해주는 프로토콜은 UDP가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IP 주소가 멀티캐스트 목적지를 가질 때 실제로 그 IP 데이터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페일로드는 UDP 페일로드여야만 되는 거예요. TCP는 못해요, 저거를. TCP는 1대1이에요.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오케이. 웹 클릭. 그 오케이. 1대1. 이메일 서버끼리 1대1. 예. FTP 1대1. 다 1대1이죠. 1대1이면 fine. TCP 쓸 수 있어요. 근데 다대1 못 써요. TCP 못 합니다. 그래서 UDP를 써야 돼요. non-unicast 때는 UDP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매우 단순한 메시지. 메시지 하나 띵 날려서 답 딱 받는 거. 요거는 UDP가 굉장히 간편해요. 이런 경우 TCP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요. TCP는 일단 연결을 만드는데 패킷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또 그럼 만들고 나서 데이터 받으면 또 끝이냐? 패킷 하나 또 4개 정도 왔다 갔다 해야 연결이 또 끊어져요. 맺고 끊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울 DNS의 경우에 그래서 TCP 안 쓰고 UDP를 보통 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면 TCP를 쓰고.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 가지고 물어보고 하나로 대답받고 하는 정도면 UDP를 써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Short transactions. 마지막으로 리얼 타임인 경우. 리얼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데드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데드라인. 그 데드라인을 넘기면 다 말짱 꽝이다. 이럴 때 리얼 타임이라고 그래요. 리얼 타임이 빠르다는 거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리얼 타임은 일정한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위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인터넷 전화를 하는데 여보세요 했는데 저쪽에서 막 한 10분 후에 여보세요 이러면은 그건 리얼 타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300ms 정도를 넘기게 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사람 무지 짜증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국제 전화는 굉장히 딜레이가 컸어요. 지금은 미국 거로도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그 연구와 뭐 이걸 해가지고 그걸 딜레이를 많이 줄여놨죠. 300ms 0.3초 딜레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0.3초. 여러분 그 음파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입니까? 한 300m/s 가죠? 맞아요? 0.3초면 여러분이 대화 상대가 한 100m 떨어진 정도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귀찮죠, 그죠? 물론 소리도 크게 질러야 되지만 이 딜레이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가면 전화할 때 짜증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아주 하드 리얼 타임은 아니에요. 그 리얼 타임 그 시간을 딱 넘기면 폭발이 일어난다거나 사람이 죽는다거나 하지는 않죠. 그걸 소프트 리얼 타임이라고 해요. 하드 리얼 타임은 정유 공장. 적절한 시간에 딱 첨가제가 안 들어간다거나 열이 줄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폭발해 버린다고. 우주선을 빵 쐈는데 적절한 시간에 팍 컨트롤이 안 들어가면 우리 전에 나로호 쏘는 거 봤죠? 어떻게 올라가? 똑바로 올라가요?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바로 잡아서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거 안 되고 꼬라박는 거예요. 이게 하드 리얼 타임. 이 리얼 타임 트래픽인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하드 리얼 타임은 UDP를 쓰면 안 돼. 이건 이제 또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프트 리얼 타임 뭐 전화 통화 이런 거는 이 TCP를 쓰면 안 돼요. 또 어려워. TCP를 쓰게 되면. 왜냐면 TCP는 또 열심히 봉사한다고 얘가 또 뭘 하냐면요. 안 가면 또 다시 재전송하고 기다렸다. 뭐 이래. 또 네트워크 상황 봐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뭐 엑셀을 밟았다. 이래. 빨리 보냈다. 늦게 보냈다. 막 지가 혼자서 뭐 온갖 재주를 다 피운다고. 그러니까 리얼 타임인 경우는 오히려 거리적거려. 그 리얼 타임인 경우에는 차라리 패킷이 안 가는 것이 천천히 가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패킷이 차라리 안 가버리는 게 나아. 그렇게 천천히 갈 거면. 예. 배달한다고 똥차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으면서 뒷차도 못 가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걔가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좀 너무 잔인한 얘기인가?
차라리 그런 게 나아요. 패킷 하나가 없는 게 찌직하고 음질이 약간 떨어짐이 차라리 낫지. 패킷이 느리게 가갖고 여보세요 했는데 저쪽에서 한입에다 또 여보세요. 이거는 낫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실시간 트래픽인 경우에는 UDP가 훨씬 나은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프로토콜 UDP가 이런 그 특별한 용도 때문에 아직까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트래픽을 우리가 이 트랜스포트 레 프로토콜을 별로 구분해 보면 한 90% 이상이 TCP를 사용하는 트래픽이고 UDP 쓰는 건 5% 이내입니다. 요즘엔 많이 TCP로 다 돌았어요. 그래서 저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다 TCP를 쓰는데 UDP가 쓸모가 있습니다. 자, UDP 헤더를 볼까요? 475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그림 10-2에 UDP 헤더가 나오는데 자, 헤더가 간단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이 프로토콜이 하는 일이 무지무지 간단하다는 이야기예요. 헤더를 보면 이 프로토콜의 복잡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UDP 헤더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4개의 필드로만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게 포트 번호 2개죠. 여러분들 옛날에 ICMP 에러 메시지에 뭐가 실린다고 그랬어요? ICMP 에러 메시지가 IP 패킷이 배달 가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IP 패킷을 쳐서 윗동강을 실어서 ICMP 메시지를 만든 뒤 ICMP 메시지를 IP에 실어서 보낸다고 그랬죠? 그 윗동강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저지른 소스를 지목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필요한 정보가 포트 번호들입니다. 네? IP 주소 2개하고 포트 번호하고 IP 헤더에 있는 프로토콜 넘버 이 5개의 값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5개의 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패킷의 윗동강을 자르면 IP 헤더 플러스 최소 8바이트를 자르게 되면 뭐가 잡히냐? 위에 포트 번호들이 잡혀요. 왜 포트 번호를 필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패킷을 보낸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잡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포트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포트 번호가 나오는 것은 TCP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포트 번호가 딱 등장해요. 이것이 이 포트 번호가 이 구간의 배달을 위한 정보라는 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저 프로그램이냐 잡을 때 포트 번호를 써야 이놈이 잡힌다고요. 프로그램이 뭐냐, 받아야 할 프로그램이 뭐냐가. 여러분 그래서 이 포트 80 어디예요? 포트 80 웹서버죠. 웹서버 HTTP 서버 프로세스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80이라는 포트 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트 번호는 저 마지막 이 짧은 배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인 것입니다. 인천공항까지 왔으면 뭐 할 거야, 여러분? 예? 여러분 집까지 와야죠. 그죠? 예, 집까지 와야지. 한국 그러면 인천공항까지 오지만 그다음부터는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뭐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집까지 오는 것처럼 포트 번호가 거기 필요해요. 자, 2개의 포트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2개의 또 다른 필드인데 이 필드에 보면 length라는 값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 length가 뭐냐면 UDP 전체 UDP도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래요. UDP 데이터그램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정보는 실상은 꼭 UDP가 얘기 안 해줘도 IP 헤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IP 헤더에는 2개의 길이 정보가 있죠. IP 데이터그램의 전체 길이와 IP 헤더만의 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개의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건 IP에서 갖고 있는 정보지 UDP 올라왔을 때 그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트랜스포트 레 프로토콜까지는 어디에 구현된 겁니까? 커널 안에 들어가 있죠. 커널은 한 개의 프로그램이에요. 한 통속이라고. 얘네들은 그 안에 있는 펑션들에 불과해. 그러니까 다 들고 있어요, 그 정보를. 여러분들 철저한 레이어링 프린시플에 의하면 다 껍데기가 까지고 알맹이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 포장까지 다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UDP 얘기를 하면서 무슨 IP 헤더에 있는 정보를 액세스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와이어샤크 같은 데서 다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랭스가 있고 어쨌든 이게 랭스가 꼭 이 값 아니라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책섬이라는 값이 있어요. 책섬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16비트 인터넷 책섬입니다. once complement, once complement sum. 우리 했었죠. 네. 16비트 단위로 UDP 데이터그램 전체를 토막 내서 쫙 더한 뒤에 역수, 부호 바꾼 거죠. 0은 1로 1은 0으로 하면 부호가 탁 바뀝니다. 그것이 이 책섬이에요. 그런데 UDP 책섬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더 있는데 뭐냐면 477페이지에 가게 되면 UDP 책섬을 계산할 때 쓰는 구조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슈도 헤더라는 게 나옵니다. 슈도 헤더, 가 헤더. 그리고 UDP 헤더가 나와요. 그러니까 UDP 헤더만 우리가 아는데 슈도 헤더는 도대체 뭐냐?
슈도 헤더는 실제로 UDP 데이터그램이 IP에 실려가지고 실려나갈 때 생긴 모양이 아니에요. 그 슈도 헤더는 그때 실려나간 UDP 데이터그램에는 안 붙어 있어요. 요거는 책섬 계산을 해서 잠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책섬 계산 끝나면 떼버리고 그건 안 보내요. 발송할 때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송할 때는 당연 UDP 헤더부터만 들어가요. IP 데이터그램. 슈도 헤더는 그 계산할 때만 쓰는데 왜 슈도 헤더를 왜 쓰느냐면요. 예전에는 꽤 배달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배달되지만은 예전에는 뭐 엉뚱한 호스트를 찾아가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IP 주소와 거기 슈도 헤더 내용을 보면 IP 주소 2개와 그다음에 UDP 랭스를 위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그 옆에다가는 또 프로토콜 번호, 즉 여기 UDP니까 17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UDP는 17번이잖아요. IP 프로토콜 번호.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제로니까 그냥 패딩 붙인 거고. 요거까지 한꺼번에 해서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16비트 썸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블락이 더 추가가 된 셈이죠. 16비트 블락짜리 6개가 더 들어가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해 버리면 IP 주소가 틀리거나 프로토콜 번호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수령할 가능성을 확 낮춰줍니다. 엉뚱한 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확 낮춰요. 그래서 UDP도 슈도 헤더를 쓰고 TCP도 슈도 헤더를 쓰고 똑같이 트랜스포트 레 프로토콜들은 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현대 와서는 꼭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책섬 계산이 끝나고 책섬 필드에 값을 딱 넣은 순간 위에 슈도 헤더는 딱 날아가고 실제 헤더를 단 UDP 데이터그램만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UDP 그 책섬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스탠다드 정의상 이거 옵셔널로 돼 있었어요. UDP는 옵셔널이었어요. 책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안 하려면 양쪽 다 안 해야 되고 하려면 양쪽 다 해야 돼요. 내가 책섬을 해서 넣는데 저쪽에선 계산을 안 하고 체크 안 한다. 그건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섬을 넣은 의도는 이거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 뒤바뀌면은 버리라고 하는 의도로 넣어놨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다 받아버린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책섬 계산 안 했는데 책섬 계산을 저쪽에서 하면 더 문제야. 왜냐하면 나는 책섬이랑 상관없이 그냥 받아줘라고 했는데 검사해보고서 얘 뭐야 책섬 값이 틀리냐고 죽여버리거든. 거의 100%다 죽게 돼 있어요. 그쪽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하려면 하고 양쪽이 말려면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신호가 맞아야 돼. 눈치가 맞아야 돼. 내가 안 했으면 안 했다는 걸 알아먹어줘야 되고 했으면 했다는 걸 알아먹어줘야 되는데 안 한 거 한 거를 어떻게 구분할 거냔 말이에요. 옵셔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 거 한 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이 안 한 거 한 거를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또 여기서 이게 잘 맞아떨어져요. 우리가 이 책섬이라는 게 원스 컴플리먼트 오브 원스 컴플리먼트 썸이죠. 1의 보수 표현에 의한 부호가 바뀐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얻어내야 돼요? 책섬하고 이 책섬 필드 빼내고 나머지 애들을 다 더한 값하고 더하면 0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책섬에. 0이 돼야 되는데 재미있게도 1의 보수 표현법에는 0이 2개가 있어요. 뭐예요? 0이 2개가 있어. 몰라? 여기서 내가 디지털 로직을 갖춰야 되나? 0이 2개가 있어. 뭐죠? 모든 비트가 1인 경우와 모든 비트가 0인 경우 둘 다 0이에요. 그래서 그 중 하나를 난 책섬 계산 안 했다라는 뜻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477페이지에 나옵니다. 476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부터 읽을게요. If the value of the calculated checksum happens to be 0, it is stored in the header as all one b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책섬 계산 안 했으니까 너도 하지 마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 00000. 예? 그게 내가 안 했다는 뜻이에요. 00000. 그럼 너도 하지 마 그런 말이죠. 근데 재수 없게 계산을 했는데 답이 0000 나온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섬.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는 했는데 안 했다는 걸로 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또 이게 서로 사인이 안 맞잖아요. 투수 포수 사인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0이 마침 2개가 있으니까 어떤 0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0이든 상관없고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했어를 뜻하는 0이 아니라 그냥 값 0인 11111을 쓰게 돼요. 그래서 0000으로 책섬 값이 나왔다. 그걸 1111로 교체해서 넣어도 저쪽 가서 계산하면 더하기 빼기 해갖고 다
꽝 0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UDP 랭스에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 하나. 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얘기하고 질문 받고 끝날 텐데, 한 개가 뭐냐면 여기서 이 배달을 할 때 인터페이스까지 IP를 가지고 배달을 해오고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까지 그 트랜스포트 레이 프로토콜, 이 경우에는 UDP를 사용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를 올려주려고 할 때 포트 번호가 예를 들어 뭐 80번 포트다 뭐 이렇게 목적지 포트 번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려주려고 딱 봤는데 그 포트 번호에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가 없다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웹서버가 안 돌고 있어, 이 컴퓨터는. 예를 들면 80번 찾아가 봤자 없죠.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에러가 생기냐면, 발생하냐면 480페이지의 중간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480페이지 그림 10-2 아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괄호친 그 안에 무슨 말이 적혀있냐면 port unreachable 이런 말이 있어요. port unreachable. 이 port unreachable 이게 뭐냐면은 ICMP 에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ICMP 에러가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그 중에 destination unreachable이라는 타입의 에러들이 있었어요. 여러 개가. 코드로 구분되는 다양한 종류의 destination unreachable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ort unreachable이에요. 그래서 이 port unreachable은 언제 일어나느냐? UDP 데이터그램을 쐈는데 뭐 IP 주소 구문이 뭐 네트워크 뭐 값이 다 문제 없어서 여기까지 잘 라우팅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까지 딱 배달됐고 프로토콜 번호를 IP 헤더에서 지어보니까 UDP로 돼 있어서 UDP로 올려줬다면 UDP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 번호를 보고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찾아서 딱 넘기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UDP가 없네 그러고서 딱 돌아서서 뭐라고 해요? ICMP 에러를 제조한 뒤에 쏴줘요. 그 ICMP 제조된 ICMP 에러는 뭐라고 써 있냐? 포트 언리처블이라고 돼 있다고. 이 포트에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UDP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뒤는 프래그멘테이션 얘기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상관없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려는데 질문. 질문 안 하면 DNS 진도를 나가겠어요. 네. 네. 라우터 얼러트. 라우터 얼러트는 페일로드를 보통 안 보죠, 라우터가. IP 헤더만 보고 라우팅 해버려요. 그런데 라우터 얼러트라는 그 옵션이 달린 IP 데이터그램은 라우터도 봐야 돼. 페일로드를 까서. 근데 IGMP 메시지는 IP 데이터그램에 페일로드에 들어가 있죠. 그걸 까서 봐야 되는 거야, 라우터. 네, 왜냐하면 그걸 라우터한테 사실은 라우터를 의도하고 보낸 거기 때문에. 이제 V6로 가면, IP 버전 6에 가면은 그 IP 버전 4에는 IP 옵션으로 붙잖아요. 헤더 안에 옵션이 있죠. 붙일 수 있죠, 가변 길이에. 라우터 얼러트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옵션으로 붙는 거고 IP 버전 4에서는. IP 버전 6에서는 고정 길이의 헤더고 옵션을 붙이고 싶으면 옵션 닫는 그릇이 두 종류의 그릇이 있었죠. 하나가 홉 바이 홉 익스텐션 헤더라는 게 있고 하나가 데스티네이션 옵션 헤더가 있죠. 이거는 데스티네이션 용도의 옵션이 아니에요. 저 끝에 바다 저 사과 저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홉 바이 홉, 즉 라우터들이 중간에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우터 얼러트 옵션은 홉 바이 홉 옵션이에요. 그래서 홉 바이 홉 옵션으로 분류된 놈이기 때문에 홉 바이 홉 익스텐션 헤더에 담겨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다른 질문. 예. 둘 다? 그러면은 악의적일 때라고 하면은 그 특수한 명령이면은 이제 특수한 그 다음부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 그럼 악의적으로 그냥 무조건 명령명으로 바꿔버리면은 데이터 변조하는 거를 뭔가 그냥 넘겨도 UDP는 그렇죠. UDP는 저쪽에서 계산 안 하는데 문제는 UDP가 IP에 실려 있고 IP는 링크 레이어 프레임에 실려 있죠. 링크 레이어에 훨씬 더 촘촘한 그물이 있어요. 프레임 체크 시퀀스.
CRC 보통 쓰죠. Cyclic Redundancy Check. 이거는 사실은 책섬은 되게 굉장히 널널한 그물이에요. 잘 안 잡힌 애들도 많아. 근데 밑에 굉장히 촘촘한 그물이 있어요. 그게 CRC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페일로드만 적당히 가공해서 통과할 거냐? 보장이 없어요. 통과 못하는 게 99.99% 통과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옵션처럼 쓴다는 게 책상은 어차피 이제 그 CRC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는데 그걸 쓸 필요는 없겠다 이런 의미로. 뭐 아니 사실 옛날에 요즘에는 옵션이 아니에요. 거의 바이 디폴트 여러분의 호스트들은 전부 다가 UDP 책섬을 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요즘에 그거 안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 이걸 한 건 아주 옛날 일인데 왜냐하면 옛날에 책섬 계산마저도 부담스러웠어요. 컴퓨터들이.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를 생각하면 안 돼. 이 30년 전의 컴퓨터를 생각해야 돼. 그럼 책섬 계산도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힘드니까 하지 맙시다 이거였다고. 됐어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마지막 하나. 그 하나만큼 진도 올라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